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사이버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부사부 일체의 정신으로 감동의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10분 잘 쉬었습니까? 저도 10분 동안, 뭐 좀 맛있는 거 시켜놨는데, 이 10분이 돼서 바로 돌아왔어요. 빨리 강의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 순자씨 밥 먹는 거 좀 그만하고. 예, 좋아요. 지금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방구석이지만 박수 좀 크게 쳐줘야 됩니다. 그죠?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의는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특히 완벽 속성 과정이라는 거, 그죠? 아주 내용을 핵심, 엑기스를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공야 정법, 속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컴퓨터 구조부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그럼 우리 산업기사는 시스템 분석 설계까지, 그죠? 일사천리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이 한 편의 개그 드라마를 보듯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자격증은 반드시 따고, 다시 이야기한다. IT 전문가로서 세상에 진출하자는 게 이 강의의 슬로건 됐나? 됐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생방송 들어갑니다. 그죠? 자, 따라오세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뭐 배워요? CPU를 정복해야 되죠?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CPU의 꼬라지,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논리회로부터 우리가 앞 시간 데이터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컴퓨터 내부적으로 구성과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구성 단위를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오늘날 이 데이터가 컴퓨터에 표현되는 방법은, 그죠? 우리가 크게 내부적 표현과, 즉 수치적 데이터의 표현과 비수치적 데이터로 표현되는데, 이 수치적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방법이고, 비수치적 데이터는 외부에서, 즉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즉 입출력에 이용되는 데이터 표현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수치적 데이터에는 점을 고정시켜서 표현하는, 즉 우리 인간의 정수를 표현하는 픽스드 포인트 메소드, 고정 소점 방식이 있고, 점을 둥둥둥 떠돌아다니게 하는 플로팅 포인트 메소드, 실수 표현에 이용되는 방식이 있더라. 그리고 이 정수, 픽스드 포인트 방법에는 이진 표현 방법이 있고, 십진이 있고요. 이진에는 또 음수 표현에 쓰입니다만은 부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그죠? 십진에는 종과 폐액이 있고, 그죠? 부동설정 방식이 있었죠. 또 실수 표현에는. 그렇죠. 그리고 외부적 데이터 표현에는 BCD 코드로 BCD, ASCII, EBCD 하시 됐죠. 그죠? 이렇게 전체 정리를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요 했는 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좀 서론이 길었지?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컴퓨터의 데이터의 수치적 자료의 표현, 즉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식에 대해서 보자. 자, 이 내부적 표현은 뭐다? 컴퓨터 내부에서 연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표현 방식, 즉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보처리 기사고, 볼 수 없으면은 비전문가, 큰명이죠. 아니면은 기능 사용자, 인터넷에 클릭만 하고, 게임만 하고, 쇼핑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픽스드 포인트 메소드, 고정 소점 방식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정수, 즉 우리 인간의 정수 표현에 사용된다. 그죠? 딱딱딱 떨어지는 수. 이 방법에는 또 이진 표현과 십진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진에는 3가지, 십진에는 2가지 이야기가 됐고요. 자, 우선 정의를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컴퓨터에 표현될 때 데이터가 들어가는 임시 기억 장치가 네지스트다. 네지스터 뒤에 나옵니다만은 CPU 속에 존재하는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임시 메모리, 임시 기억 장치가 뭐다? 네지스트인데 뒤에서 상세히 합니다. 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네지스트의 왼쪽 끝 또는 오른쪽 끝에 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버리죠. 가정해서 한정된 비트로, 정해진 비트로, 8비트면 8, 16이면 16,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펜티엄 컴퓨터는 64비트니까 64개의 비트로 우리 인간의 데이터를 기억시키거든. 뒤에 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으로요. 한정된 비트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의 정밀도가 낮다. 정밀도가 낮다는 건 뭐다? 수의 표현 범위가 아주 큰 수나 아주 적은 수는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은 뭐요? 뒤에 배울 실수 표현인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 비해서 처리, 즉 연산이나 표현 속도는 빠릅니다. 예? 한정된 비트로 가볍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의 정밀도가 낮다. 즉 수의 정밀도가 낮다는 것보다 아주 큰 수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큰 수나 작은 수 표현하는 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뭐 하자? 뒤에서 배울 부동소점 표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을 때, 즉 정수 같은 걸 표현할 때는 컴퓨터는 이 정수를 고정소수점 방식으로 레지스트에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그 표현되는 종류는요, 16비트 컴퓨터에서는 16개 비트로 표현을 하고요,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로 하고, 현재 여러분 집에 펜티엄 컴퓨터는 64비트로 표현됩니다. 즉, 기계의 기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여기도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컴퓨터가 비싸고 좋은 거는 수를 표현하는 범위도 크다는 거지. 빨리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런 거는 눈으로 가볍게 봐주면 된다. 그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자, 그러면은 고정소수점은요. 예, 자, 봅시다. 예. 좀 치우고 깨끗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좋습니다. 자, 요거요. 한정된 비트로 표현하지. 한정된. 예를 들면은 16비트 컴퓨터는 16비트, 16개 비트로 표현하고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로 표현되겠죠. 이거는 기계의 기종에 따라서 표현 범위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졌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왼쪽 요 비트를요, 특별히 MSB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MSB는 뭐냐면은, most significant, 알겠나? most 발음도 잘 안 된다, 무디같이. most significant bit예요. 그죠? 비트에서 MSB인데, 요 놈을 우리는 최대 유효 비트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최대 유효 비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정소수점 방식에서 MSB는 역할이 뭐냐 시험에 나오면 바로 수치의 음량, 즉 부호 비트를 의미하죠. 그죠? 이 MSB는 4인 비트 부호. 모든 연산에 이용되는 데이터는요, 숫자는 여러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플러스 10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지. 이렇게 플러스냐, 현재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 내부에 표현되는 데이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를 뭐로? MSB로 표현합니다. 왼쪽 끝 한 비트 요 놈으로, 요 한 자리로 요 한 자리로 이 수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니까 내가 반복한다.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 MSB에 0이 기록되면, 즉 낮은 전압 0이 기록되면 이 전체 수는 양수라고 컴퓨터 알아듣는데, 0이 딱 기록되면은 양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수구나. 그리고 1이 기억되면은 음수구나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중요하다. MSB에 최대 유효 비트에 0이 기록되면 이 전체 수는 양수고요. 1이 기억되면은 음수입니다. 알겠나? 그리고 요거는 부호 비트고, 지금 부호 비트는 데이터에 안 들어가요. 0비트예요. 0부터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N개 가죠. 64비트 컴퓨터면 요 63. 즉, 요래 하는 거. 16비트 컴퓨터는 15죠. 그죠? N-1입니다. N-1. 알겠나?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MSB, 부호를 나타내고, 실제 데이터 비트는 1에서 N까지. 그죠? 즉, N-1까지. 요 놈이 실제 수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해되나? 자,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고요. 나머지 1에서 N-1비트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비트다. 데이터 비트고, 특히 마지막은 그 숫자의 끝을 알리는 LSB다. 이 말이에요. LSB는 뭐냐면, 요놈은요, Least Significant Bit입니다. 그래서 최소 유효 비트입니다. 요놈은 최소 유효 비트라 해가지고 수치의 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소수점은 MSB 끝에 점이 고정되어 있고, LSB에 발음도 잘 안 된다. 밥을 안 묵어가지고 병생이는 말 묻지. 이런 스승의 밥도 안 묻고 있는데. 예. LSB에 점이 고정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요 한정된 비트로, 한정되었다. 16비트는 16개 비트로. 32비트 컴퓨터는 32개로, 그죠? 32개인데, 한 개는 뭐다? 0번째 비트는 숫자의 음량이니까 실제 수치는 뭐다? 요 1에서 n-1개 사이의 숫자를 다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요게 정수 표현, 고정 소수점 방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전류를 흘려드는지 그걸 배우는 거다. 자,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요 놈이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의 기본 이제 포맷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그런데요. 근데 이 한정된 범위 n개를 넘어갈 수도 있지. 엄청 큰 수를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MSB를 넘쳐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뭐다? 예, 오버플로, 즉 범람 현상이란다. 범람 현상. 그리고 LSB를 넘어버리는 거, 점이야 잘려버리는 현상을 트렁케이션, 절삭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정 소수점으로 수치를 표현하다 보면요, 정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표현은 되는데 만약 이런 입력을 잘못해서 1250.25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잘려버리는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절삭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1250.25로 입력을 했는데 컴퓨터는 1250을 보여주면 이건 뭐다? 내부적으로 표현이 잘못돼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오케이. 절삭 현상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죠? 에러죠, 에러. 그래서 컴퓨터는 에러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을 잘못시켰어. 알겠나?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면 다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큰 수를 집어여가지고 점이야 이것도 잘려버렸다. 이걸 뭐다? 오버플로, 범람, 넘쳐버렸다. 이래야 되죠. 그럼 이런 절삭과 범람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고? 그 방지하는 방법? 아주 큰 수, 점이하의 아주 적은 수, 즉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DSB를 뭐다? 플로팅, 즉 부동 소수점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부동 소수점 방식. 알겠나? 자, 시험에 여러분들 고정 소수점 방식의 범람 현상과 절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은 뭐다? 부동 소수점이죠. 그죠? 한정된 비트로 엄청 큰 수, 엄청 적은 수, 즉 실수, 엄청 큰 수, 우리 큰 수는 실수고 적은 수는 정수잖아요. 이런 실수를 표현하는 거는 뒤에 배울 부동 소수점이 있고 정수는 뭐다? 바로 고정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에서 정수 표현은 뭐로 된다? 고정 소수점입니다. 이해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린다. 그죠? 암기하면은. 그래서 요게 뭐다? 기본적인 고정 소수점 방식, 픽스트 포인트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방식의 뭐 포맷이다. 이 말이지. 네, 형식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정수가 어떻게 컴퓨터에 실제적으로 표현되는지 직접 한번 보여줄게. 내가 컴퓨터가 돼서 따라와. 우리 요즘 오늘 이게 생중계 이게 NG를 이게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말이요. 우리 PD나 우리 스태프들이 다 내네요. 마지막에 우리 스태프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서울 본사 인터넷 방송국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근데 어루만 스태프 하나가 자꾸 현재를 냅니다. 정신 차리! 넘어갑니다. 이진연산 봅시다. 자, 이진연산은요, 여러분들 이진 표현법. 자, 고정 소수점 표현 방법에 내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이진 방법과 식진 방법이 있다 했지도. 자, 이진 방법은 뭐냐면요, 정수값을 우리 앞에 진법 변환 배웠잖아. 바로 진법 변환의 원리를 해서 이진수로 바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 즉 한 비트의 의미를 한 비트씩 의미 부여가 됩니다. 의미 부여. 즉 진법 변환으로 자동으로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작지만 연산 속도가 빠르지. 뭐든지 컴퓨터에서는 작은 것이 빨리 처리돼. 에? 자, 여러분 이게 논리다. 컴퓨터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속도와 공간 문제야.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처리하는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작게 하면 돼요.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컴퓨터는요. 에?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들 작은 사람이 야무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요. 누구처럼 키 큰 사람들이 싱겁지? 그래서 컴퓨터도요, 작은 건 빠른 거요. 데이터 작은 게 빠른 거고 비트 수가 많으면 느려요. 알겠나? 우리 사람들 키가 적으면 빠르잖아. 근데 키 크면 뻘쭘하게 빠르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다. 그래서 이전 연산은요, 아주 데이터가 정수 데이터 적죠.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빠른 거예요. 부동은 느리지. 크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도 문제 다 맞춘다. 암기할 게 뭐 있노? 알겠나, 병태 순자? 좋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순자씨 잘 들어봐. 여러분, 특히 우리 순자씨 결혼할 때요, 무조건 작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통과.
자, 표현 방식 한번 봅시다. 이야기했지? 이진 표현 방식은요, 요 놈이, 0번째 비트가 뭐야? 아까 이야기했죠? MSB죠, MSB. 뭘 나타내노? 숫자가, 지금 기억된 숫자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죠? 그래서 이 MSB 부호 비트에 0이 기록되면 전체 수는 뭐다? 오케이. 양수고, 1이 들어가면은 뭐다? 음수다, 이 말이죠. 즉,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은 음수고요. 낮은 전압이 들어가면은 양수로 인식합니다. 그죠? 알겠나? 예,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이전연산에서요, 양수 표현은요,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한 가지. 한 가지인데, 더 어렵게도 컴퓨터는요,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나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들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이것밖에 없지? 왜? 양수 표현은 한 가지, 음수 표현은 한 가지만 컴퓨터에는요, 양수 표현은 한 가지지만 음수 표현이 3가지가 된다니까? 자, 한번 보자. 자, 만약에, 요거 바로 해보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보지? 바로 봅시다. 자, 플러스 10을 8비트 컴퓨터로 표현해 봅시다. 8비트. 우리가 8비트 간단하니까. 플러스 10을 8비트로 표현하면요. 만약 8비트 컴퓨터 이름 플러스 10을 치면은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봅시다. 10이니까 이게 진법 변환하겠죠. 진법 변환. 예? 진법 변환합니다. 진법 변환한 후에는 10이니까 자, 10을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자, 알지? 어떻게? 8 살리고 답이 하잖아. 4 죽이고 2 살리고 1 죽이면은 10입니다. 그죠? 8, 2. 맞나? 금방 컴퓨터 자동 변환하는 거요. 그리고 8비트니까요. 8비트니까 왜 되노?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지저분하네. 그림을 못 그리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잘 못 그립니다. 여기 그림을 아주 못 그려요. 이 누구? 나의 옛날 모습. 동감. 예. 그래서 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비트는요. 자, 8비트니까 이렇게 이게 10을 표현한 나머지는 제로로 채워지면 제로로 이렇게 채워져. 제로로 채워지는데 요거는 숫자가 아니고 뭡니까? 부호니까 플러스니까 0이가 1이가 0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요게 플러스 10을 입력하면 8비트 컴퓨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플러스 10으로 인식합니다. 알겠나? 8, 2 진법 변환을 해가지고 이게 10이에요. 그리고 요 놈이 뭡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10입니다. 빈 칸은 나머지 제로. 여기서부터 채운다. 이게 왼쪽, 오른쪽. 여기서부터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제로로 채워집니다. 요 놈이 컴퓨터에서 플러스 10의 표현 방법이야. 예? 근데 마이너스 10은요. 마이너스 10을 딱 입력하면은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방법 몇 가지고? 3가지라니까, 3가지. 3가지 뭐요? 음수 표현 방법 3가지 뭐? 요거 아주 중요하다. 부호와 절대치의 방식, 부호와 1의 보수 방식,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바로 내가 한번 이 몸이 직접 몸소 친히 컴퓨터가 되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0은 이렇게 표현된다. 첫 번째 부호와 절대치의 방식, 부호와 절대치의 방식 한번 볼까요? 절대치의 방식은요.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되느냐? 8비트니까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트 컴퓨터가. 16비트는 16개. 64비트 컴퓨터는 64개로,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은 뭐다? 오케이. 여기가 8 살리고, 4 죽이고, 2 살리고, 1 살리고, 나머지 부분 제로인데, 마이너스니까 MSB에 뭐 들어가노? 오케이. 1이 들어가죠. 요 놈이 부호와 절대치의 방식으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되겠나? 요렇게 입력이 돼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죠? 1의 보수 방식으로, 1의 보수 방식으로 마이너스를 기억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돼요. 네, 그냥, 아까 1. 이거예요. 이놈이 1의 보수 방식으로 뭐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니까 부호 비트는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게. 예? 이게 뭐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의 보수 방식으로 움직이는 컴퓨터는요,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난 컴퓨터다. 바로 합니다. 즉석에서. 요놈이 2의 보수 방식으로 뭐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에 바로 나온다. 응? 예.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수값,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인데요. 컴퓨터는 양수 표현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이진연산은 뭐다? 지가 앞에서 배운 진법 변환을 컴퓨터 자동으로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버린다니까. 어떻게 바꾼다?
봤죠? 진법 변화. 8 살리고 2 살리고. 요렇게 전류값 흘리고, 나머지 부분 0 채우고, 플러스니까 MSB 0이기. 요게 정확하게 플러스 10입니다. 8비트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플러스 10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0을 키보드로 딱 쳐여면요. 그게 컴퓨터마다 달라요.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보고,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컴퓨터마다 좀 달라. 근데 음수 표현은 몇 가지고? 3가지예요. 부하 절대치 방법은 이게 마이너스 10이고요. 1의 보수 방식을 따르는 컴퓨터는 이게 마이너스 10이고요. 뜻은 모르 2의 보수는요, 이렇게. 우리 PC 같은 경우, 마이크로 컴퓨터, PC는 2의 보수 방식으로 음수값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PC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 전류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1111, 0, 1110. 요게 마이너스 10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을 주고, 마이너스 10을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한 걸로 맞는 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너무나 쉽다. 자, 일단은, 양수 표현은 한 가지인데, 음수 표현은 이런 3가지가 있고요. 그 표현 범위는요, 아주 쉽습니다. 마이너스 2에 n-1 플러스 1에서 여기까지. 요 n은 뭐다? 바로 비트 수죠. 즉 16비트 컴퓨터는 n 대신 16을 대입하면 되고요. 8비트 컴퓨터는 8을 대입하면 되고, 여러분 집에 있는 펜티움 컴퓨터는 64, 즉 마이너스 2에 64 마이너스 2에 63성 플러스 1에서 그런 이야기죠. 요거 여러분 잠깐 한번 봐놓죠. 예, 요게 정수 표현의 범위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는 표현되지만 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뭐다? 범람 현상과 절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해야 되지 고정으로 표현하면 에러가 터진다는 거지, 그제?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단은 자,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계가 돼보자. 이제는 왜 이렇게 음수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어려운가 이제? 이거요, 딴 데서 강의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자, 원리를 터득해 봅시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17과 마이너스 17을 컴퓨터로, 즉, 이진연산으로, 즉, 고정소수점으로 표현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플러스 17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노? 자,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해? 플러스 17이니까. 17은 어떻게? 여러분, 자, 이봐. 17은 어떻게? 17은 어떻게 돼요? 자,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되냐? 자, 2의 영성.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은, 자, 요거 8비트로 나눠놓고 한번 봅시다. 자, 요 8비트인데, 이진수로 따지면 요거 뭐야? 요거 2의 영성이죠. 2의 영성. 2의 영성 자리고, 요건 2의 1성 자리고, 요거는 2의 2성 자리, 요거는 2의 3성 자리, 요건 2의 4성, 요거 2의 5성, 2의 6성, 2의 7성. 이렇게 되겠죠. 2의 영성은 어떻게 되노? 2의 영성, 모든 수의 영성은 1이죠. x의 영성은 1입니다. 1이고, 2의 1성은 뭡니까? 2죠. 2고, 2의 2성은 4제, 2의 3성은 얼마입니까? 8이죠. 2의 4성은 16이죠. 2의 5성은 32이고요. 2의 6성은요, 64고, 2의 7성은 128이고요. 좀 더 해볼까? 2의 8성은 어떻게 되노? 2의 8성은 256이고요. 이왕배를 한번 더 해보자, 2의 9성은 왜 되노? 2의 9성은요, 510이고요. 한번 더 해보자, 2의 10성은, 2의 10성. 2의 10성은 뭐야? 1024고요. 알겠나? 이 정도 말아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봐라. 만약에, 자, 우리가 답이 왔잖아. 이진수, 요 놈을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다. 2의 영성 살았지? 그렇죠? 1 살았죠? 1 살았고, 요 봐요. 2 죽었고, 4 죽었고, 8 살았고요. 그 다음에 16 살았습니다. 얼마고? 16 더하기 8, 이거 얼마고? 이것도 뭐하지? 16, 이것도 뭐하나? 16 더하기 9는 얼마고? 무식해. 이거 어렵다. 이거 얼마요? 25죠? 알겠나? 20. 한 번 더 해볼까? 아주 쉬워요. 이제 뭐 어떤 게 나왔나?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놈을 10진수로 바꿔라 하면 어떻게 되나? 자, 봐라. 자, 2의 영성 살았습니다. 1 살았고요. 2의 1성 살았습니다. 2 살았고요. 2의 3성요. 2의 3성. 2의 2성 살았어요. 4 살았고. 2의 4성 8 죽었고요. 8 죽었죠. 8 뒤졌고. 예? 16 죽었습니다. 16 죽었고. 그렇죠. 32 살았습니다. 32 살았고. 64 살았죠. 다 더하면 되겠죠. 되겠나? 예? 요렇게 하는 거다.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2의 10성까지 암기해 놓으면 좋겠죠. 다시 한다. 2의 0성은 1이고요. 자, 외워볼까?
외우는 거야.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은 얼마고? 8이고,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얼마?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뭐요? 1024. 여러분, 그래서 512메가, 256메가, 120회 메모리 이야기도 그래 하잖아요. 예, 요렇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자, 그럼 플러스 17은 어떻게 되나? 플러스 17이니까 뭐 살려야 돼? 16 살리고, 예, 16을 살려야 되겠죠. 16 살리고, 예, 16 살리고, 8 죽이고, 4 죽이고, 2 죽이고, 1 살리면 17이지. 근데 만약 8비트로 표현한다고 해요. 8비트로.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제로를 채워줘. 제로. MSB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뭐 기록된다? MSB에 뭐 기록되노? 0이 기록됩니다. 그죠? 자, 플러스 17은 요게 답입니다. 자, 플러스 17. 되겠습니까? 플러스 17을 입력하면 8비트 컴퓨터에서 이렇게 전류 흘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7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7은 어떻게 돼? 부하 절대치 방법으로 하면, 부하 절대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자. 예? 17은 요렇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나머지 부분 뭐다? 예? 8비트, 요게 1이죠, 1. MSB 1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에요, 여러분 봐요. 1의 보수 방법으로 구하라 하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1의 보수, 0과 1을 교환해버립니다. 0과 1을. 자, 봐봐. 0이죠. 1, 1, 1, 0, 1, 1, 1, 0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7입니다. 2의 보수 방식으로 해라 하면 어떻게 되나?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더하기를 하면 뭐 해야 되나? 1, 1, 0, 1, 1, 1, 더하기라는 게 1이죠. 이놈이 2의 보수 방식으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됐나? 자, 그럼 다시 보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요, 플러스 17은 이렇게 8비트에 흘려 들어가고, 마이너스 17은 이렇게 흘려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기계마다 다르다는 거죠.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알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면, 보수는요, 우리 수학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보수 처음 듣나? 컴플리먼트 넘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된 수로부터 뺀 나머지의 수입니다. 그죠? 보수, 보충해주는 수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각 진수의 보수, 자, 10진수의 보수는요,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있고요, 8진수의 보수는 7의 보수와 8의 보수가 있고요. 알겠나? 16진수의 보수는 16의 보수와 15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몇 진 연산하노? 2진 연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2진수 보수만 합니다. 그리고 2의 보수는 뭐다? 2진수의 보수는 1의 보수와 뭐가 있다? 2의 보수가 있습니다. 알겠나? 보수, 보충해주는 수. 1의 보수 구하라 하면 여러분 0과 1을 교환해버리면 됩니다. 2의 보수 구하라 하면은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자, 보수 구하는 거 문제 나옵니다. 자, 시험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2진수 요놈의 1의 보수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1의 보수. 1의 보수 구하라 하면 1과 0 교환하면 되겠죠. 불러봐. 0011, 0002. 요놈의 1의 보수입니다. 되겠나? 1과 0을 교환하면 돼요. 2의 요놈의 요놈의 2의 보수 구하라. 요놈의 2의 보수 구하라 하면 뭐다? 1의 보수에다가 뭐한 거? 더하기 1 하면 돼. 더하기라는 건 뭡니까? 더하기라니까? 요놈이에요. 알겠나? 요 숫자에 요놈은 1의 보수고 요놈은 2의 보수입니다. 되겠죠? 보수 구하는 거 쉽죠? 예. 요놈의 1의 보수 구하라 하면 답은 뭐고? 2의 보수 구하라 하면 어떻다? 더하기라니까 어디 되노? 이게 더하기라니까 어디 되노? 올라갔다 0. 요거죠? 요놈이죠. 그죠? 요놈. 알겠습니까?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렇게 구했지만 컴퓨터는 그죠? 실제 요놈을 이게 보수회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까지 다 그려야 되나? 이게 자 이거까지 내가 다 그려야 됩니까? 이 몸이 몸소친이 다 그려야 됩니까? 컨트롤선 예. 여기 1이고요. 자, 이게 보수회로입니다. 보수는 실은 여러분들은 방금 1과 0을 교환하면 됐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구하노 하면은 요거 어디서 많이 봤지? XOR 게이트죠. XOR 게이트. 요걸 내가 이렇게 XOR 게이트. XOR 게이트는 어떤 거고? 여러분 앞에서 배웠다 XOR 게이트는
A바 B 더하기 A, B바잖아. 즉, A 1이고 B 0일 때 1이고, 요 때 1이죠. 1, 0일 때 1, 0, 1일 때 1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한번 봐봐요. 이진수 1100을, 1의 보수 구하라 하면 어떻다? 컨트롤 수 여기까지. 늘어와요, 이건. 1. 자, 1과 1의 XY 계산은 얼마입니까? 제로죠. 제로와 1은 얼마고? 1이죠. 제로와 1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에? 요거는, 소리. 요거는 1과 1이니까 이건 제로죠, 제로. 너는 1과 1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수 회로 구하거든?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수 회로에서 요 값을 흘려버리면 보수 회로에서 이렇게 구해주는데,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보수 회로를 거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뭐다? 0과 1을 바꿔보면 되죠. 1과 0. 알겠나? 2의 보수는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몰라줘요. 여기까지 아니면 여러분 JH제. 그래서 내가 컴퓨터 내부에서는 보수 값을 이렇게 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보수 회로는 뭐로? XY 게이트로 되어 있다. 요것만 아세요. 요거 문제 한번 나온 적 있다. 이건 내한테 안 들으면 다 떨어져. 보수 회로에서 구하는데, 보수 회로는 XY 게이트. 그죠? XY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봐. 플러스 21은 어떻게 돼? 플러스 21은 뭐 8비트로 표현해라? 8비트로 표현 많이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16이죠. 16 살았고, 8 죽었고, 4 살았고, 1 살았으니까 2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나머지 0 채워주고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21은 어떻게 돼? 부하 절대치. 그 다음에 1의 보수는요. 0과 1을 교환하면 되겠죠. 되겠나? 2의 보수는 여기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나와도 보수 구할 수 있습니까? 순자 있지? 됐습니다. 보수 구하는 거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그런데 이 보수가 자, 우리가 음수 표현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2의 보수 방식이 가장 좋아요. 왜 좋으냐? 잠깐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2의 보수가 좋은 건냐 뭐냐면 엔드 라운드 캐리를 처리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캐리를 버린다. 자, 요거 끝나고 데이터 연산했어요. 자, 자, 캐리가 뭐다? 요렇게 했을 때 한 자리 올라가는 올림수가 캐리죠. 올림수. 배웠죠? 우리 앞에서 배웠으면 올림수. 이전 연산에서 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걸 캐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 절대치나 1의 보수는요. 이 캐리를 다시 더해줍니다만은 2의 보수는 이 발생된 캐리를 마지막 캐리는 버려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뭐다? 연산을 한번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즉, 엔드 라운드 캐리를 처리하지 않는다. 즉, 마지막 캐리를 버림으로써 뭐 1의 보수나 부하 절대치보다는 뭐 중요하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됐나? 다시 뒤에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0이 오직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딴 거는 0이 두 개입니다. 부하 절대치 방식으로 0을 표현하면요. 0을 표현하면 요겁니다. MSB에 요거 플러스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0이죠. 0이요. 1의 보수 방식은요. 요 놈은 플러스 0이고 전부 1의 요거도 마이너스 0입니다. 근데 부하 절대치는 요게 플러스 0이고 요거 더하기 1합니다. 더하기 1하면은 더하기 1하면 뭡니까? 쭉쭉쭉쭉 올라가서 엔더라는 버리죠. 버리니까 뭐다? 마이너스 0이. 그러니까 플러스 0과 마이너스 같아요. 그러니까 0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딴 거는 0이 두 개예요. 0이 두 개입니다. 알겠나? 이렇게 보고요. 수의 표현 범위가 가장 넓다. 가장 넓은 게 아니고 한 개 더 넓습니다. 나머지는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는 수의 표현 범위가 이건데요. 2의 보수는 여기 플러스 1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 표현 범위가 다른 두 개보다는 더 넓다는 겁니다. 되겠나?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날 2의 보수 방식을 보통 컴퓨터에서는 많이 채택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즉 PC,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바로 2의 보수 방식으로 음수를 표현합니다. 알겠나?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아주 쉽다 지금. 자, 방금 봤는 것들이 이진연산이죠. 이진연산. 즉 진법 변환에 의해서 바로바로 우리 인간의 수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소수점에도 십진연산이에요. 십진표현. 자, 십진표현은요. 아까 이진연산은 한 비트씩 의미를 뒀는데 이 십진연산은요. 네 비트씩 의미를 두고 합니다. 즉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한 개의 비트씩. 즉 이진연산은 부호 비트도 하나로 나타내고 다 했는데 십진연산은요. 네 비트, 부호도 네 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이진 표현보다는 연산 속도가 느리지. 이진은 한 개로 탁탁 꼽아주는데 십진은 네 개씩 탁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느리고요.
그 형식에는 좋은 형식과 폐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자. 좋은 형식은 뭐냐면요. 한 개의 바이트니까 8비트제. 오케이. 8비트로 한 개의 수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근데 8비트 중에 4개가 좋은 비트고 4개가 실제 숫자를 기억하는 디지털 비트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조는요, 입출력에만 이용되고요, 연산할 때는, 즉, 연산 시는 폐액으로 바뀌는 겁니다. 폐액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숫자의 음과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맨 마지막 바이트 상위 4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 8개의 비트로 한 개의 수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는 좋은 부분요. 좋은 부분에는 무조건 1이 들어가고요. 실제 숫자는요.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를 표현한다 했잖아. 요 디지트 비트 4비트로 표현합니다. 즉 10진수를 2진수 4자리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호는 뭡니까? 맨 마지막 바이트 상위 4비트로 표현하는데 그 상위 4비트에 1100이 들어가면 즉 16진수 따지면 16이 C제 C 이 플러스를 의미하고 1101이 들어가면 컴퓨터는 이걸 마이너스로 하고요. 1이 들어가면 부호가 없는 걸 인식합니다. 그죠? 자, 이거 직접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라고? 마이너스 123. 이 마이너스 123을 조원 형식으로 표현해봐라. 10진 연산. 자, 그럼 어떻다? 조원으로 표현하면 이거 뭐요? 자, 하나 보자. 자, 3개의 수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바이트? 네, 3개의 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씩 표현한다 했겠지. 4비트씩. 그러니까 뭐 1이니까 뭐다? 0001이죠. 나머지는 디지트 비트고, 요거는 디지트 비트고, 나머지 좋은 비트는 111이 채워진다 했겠죠. 요게 1이고, 2는 뭐야? 00102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를 표현하고, 나머지는 좋은 비트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3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3은 00123이제. 그리고 수치의 음량은 맨 마지막 바이트 뭡니까? 맨 마지막 바이트 상위 4비트로 표현하는데 마이너스니까 뭐로 표현된다? 오케이. 110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마이너스 123입니다. 이해되나? 자, 마이너스 123을 입력하면은 10진 표현으로, 조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123이에요. 16진수로 따지면 요게 뭐? 1, 4개 F죠. F1, F2, 요건 얼마입니까? 1101이니까 D죠. D3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16진수로. 그렇죠? 예. 요 놈이 좋은 형식으로 마이너스 123을 표현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수치를 8개의 비트, 한 개의 바이트로 표현하고, 좋은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나눠지죠. 디지트 비트로 실제 숫자를 표현하고, 좋은 비트는 1로 채워진다는 거. 되겠나? 요게, 예, 좋은 형식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요렇게 좋은 형식이죠. 자, 그러면은, 요 초원이 들어갈 때는 초원으로 들어갔다가 ALU에 연산시는 뭐로 바뀐다? 폐액으로 바뀝니다. 자, 폐액 한번 보자. 폐액 한번 봅시다. 폐액 형식을 한번 봅시다. 자, 폐액 형식은 한 개의 바이트로 2개의 수치를 나타낸대요. 초원은 한 개로 한 개인데, 연산에 이용되고, IO는 불가능합니다. 연산에 이용되고요. 반대죠. 수치의 음량은 맨 마지막 바이트 하위 4비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본 양식은 여기요. 좋은 비트가, 좋은 부분이었고, 전부 다 디지트죠. 디지트. 실제 수가 들어가는 디지트 부분입니다. 디지트의 10진수, 하나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한다는 거죠. 역시 부호는요, 부호는 뭐다? 맨 마지막 바이트 하위 4비트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역시 여기 들어가면 C고, 여기 들어가면 양수고요, 여기 들어가면 음수고, 여기 들어가면 부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주 쉽죠? 마이너스 123을 폐액 형식으로 표현해봐라. 폐액 형식으로, 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다? 폐액 형식은 한 개의 수치를, 한 개의 바이트로 2개의 수치를 나타낸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수치를 2개 가니까 2개의 바이트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자, 1은 어떻게 표현하노? 1은, 0, 예, 0, 0, 0, 1이고, 2는요, 0, 0, 1, 0죠. 예? 그리고 3은 어떻게 돼? 3은 0, 0, 1, 1, 2, 3이제. 그리고 수치의 음량은 맨 마지막 바이트 상위 4비트니까 마이너스니까 뭐 들어간다? 오케이. 1101이 들어갑니다. 그죠? 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101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1, 2 요게 마이너스고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16주수로 따지면 D죠. D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마이너스 123으로 뭐 폐액 형식이라는 거지. 시험에 여러분들 수치를 주고
존과 팩으로 한 변환해보라는 거. 존을 주고 팩을 묻고 팩을 주고 존으로 묻는 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CPU 속에 뭐가 있나 하면요. 바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ALU입니다. CPU 속에 연산 논리 장치, Arithmetic and Logical Unit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일을 계산을 해주는 연산 논리 장치야. 여기에서 바로 모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자,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간단 말이고, 존으로 들어간다면 숫자가 존으로 들어가요. 그 이 안에 들어가서 연산 C는 뭐로? 팩으로 바뀌었다가 나올 때는 뭐다? 존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10진 대체를 집어넣으면 ALU에 들어갈 때는 존으로 들어가고 연산 C에는 팩으로 바뀌었다가 출력할 때는 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 C는 팩으로 전환되고 입출력할 때는 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노? 존은 표현이 덩치가 크지? 연산은 뭡니까? 덩치가 적어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존을 팩으로 바꾸고 팩을 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게 무슨 소리지?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치를 주고 존으로 들어갔다가 팩으로 전환됐다가 존으로 빠지는 거.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아시면은 된다 그런 이야기지? 쉽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내한테 강의 들으면은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십진 연산 봤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핵심 정리로 하고 이제 원리 서서히 터득이 되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됩니다. 자, 존과 팩을 봤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 자, 방금 봤는 것들은 이제 고정소수점이제 고정소수점으로 2진과 10진을 봤고요. 자, 부동은 뭐다? 아까 부동소수점은 뭐요? 고정소수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큰 수나 아주 적은 수는 표현이 안 되니까 아주 큰 수, 즉 실수죠. 리얼 넘버. 이 실수 표현을 하려고 하면 뭐라 해야 된다? 부동으로 컴퓨터는 표현한다 이 말. 여러분들이 25를 집어넣으면 컴퓨터 이걸 고정으로 표현하고요. 25.0으로 넣으면은 부동으로 즉 표현합니다. 요거 정수고 요거는 실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수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야? 한정된 비트로 표현하지만 수의 범위가 엄청 크다. 즉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장점은 이렇습니다. 그죠? 수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릿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수의 비트, 즉 한정된 비트로 표시할 경우 앞에서 배운 고정보다는 큰 정수 또는 아주 작은 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수의 프리시전, 정밀도가 높인다는 거죠. 아주 세밀한 수, 정밀한 수를 표현하는 데는 뭐가 쓰인다? 오케이. 부동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죠? 단점은 뭡니까?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늦겠죠. 그죠? 그리고 그 종류는 32비트로 표현되는 단정도가 있고요. 64비트로 표현되는 배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쉽죠? 한번 눈으로 살짝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소수점의 단정도 형식이죠. 단정도. 자, 여기 보면은 단정도는 32비트로 표현되죠. 그죠? 그리고 역시 요 부분이 MSB입니다. MSB. 자, MSB는 뭐다? 최대 유효 비트로 숫자의 양음을 표현하죠. 부호비트죠. 부호비트. 그래서 0이 들어가면은 전체가 양수고 1이 들어가면은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은요. 부호비트는 한 비트다. 한 비트의 부호비트가 있고요. 뭐가 있냐? 지수부가 있습니다. 지수부는 7개의 비트로 표현합니다. 부호비트는 뭐다? 한 비트로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가수부, 실제수, 유효수, 소수수죠. 그죠? 나머지 가수부예요. 그러니까 단정도에서는 뭐다? 가수부가 몇? 24비트가 됩니까? 24비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양식은 부동소수점은 뭡니까? 4인비트, 지수부, 익스포넌트, SEN 방식이죠. 부호비트, 지수비트, 가수부. 이렇게 하나의 수치가 들어오면 3단계로 나눠버려요. 고정소수점은요, 변환을 하지만 부동소수점은 3단계로 나눠. 뭐가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수, 엄청 적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오케이. 지수부가 있기 때문에. 지수. 예? 그리고 배정도는 뭡니까? 똑같죠? 4인비트 1비트, 지수부 7개 비트예요. 7개. 부호비트 1비트고 나머지는 가수부입니다. 가수부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부호비트 1비트, 지수부 7개 비트, 가수부로 나타내고요. 가수부로 나타내고 특히 지수부는요, 7개 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요? 2의 7승은 어떻게 됩니까? 128승이죠. 그 범위는 마이너스 64승에서 중간에 0승이 있다, 0승.
어떤 수의 영성. 그리고 플러스 64가 아니고 63이다. 이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떤 수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64승 하면 굉장히 적은 수예요. 어떤 수에 플러스 64승 하면 엄청 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큰 수, 아주 적은 수는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만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기껏해 여러분 1억 넘어가 보면 헷갈리지, 고마. 천억, 그 다음에 몇 조, 몇 경 하지만 컴퓨터는 엄청나게 표현. 왜? 지수성이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지수성의 범위는 이 아래에서 논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 SEM 방식, SEM, 요거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다음 보자. 아이고, 이거 이거 생중계다 보니까 이게 다 각본이 짜여져간 말이야. 재밌는 이야기도 뭐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PD 하고 감독이 자꾸 내보고 이감이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인생 사례가 꼭 공부만 해야 되나?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하고, 시간 없다 하고. 예. 병지순자 맞지? 박수 한번 쳐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컴퓨터에서요. 자, 저기 있네. 마이너스 45.5. 이게 실수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뭐요? 부동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이 숫자를,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국은 저놈을 부호비터, 지수부, 가수부로 나눠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걸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 가수부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규화 하는 게, 정규화, 노멀리제이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를 합니다. 정규화의 정의는 뭐냐? 부동소수점의 유효 자릿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즉, 이 유효 자릿수를, 가수부를 0과 1 확률로 만들어버려요. 유효 자릿수를 0과 1로 만드는 작업이 뭐다? 정규화다. 정규화는 와로 숫자를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정규화를 해버립니다. 그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컴퓨터는 요 놈을 정규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규식. Normalization Expression. 정규식은 뭐냐? 즉, 정규식을 F로 한다면, F는 R의 exponent 곱하기 M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하다. 정규식으로 표현하는 정규식. 정규식이 뭐야? R은 자릿수죠. E는 지수성입니다. 지수를 의미해요. 지수. 이 부분을 7개 비트로 표현하고요. M이 뭡니까? 바로 가수 부분이에요. 가수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정규화 해버리죠. 이렇게. 확률로 만들어버려. 소수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호는요. 수의 부호는 요걸 한 비트로 표현하고, 요거로 표현하고, 부호는, 마이너스는 요거로 표현하고, 요 놈을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지수부는 7개 비트로 표현해버리고요. 요 가수 부분을 0과 1로 만들어보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비트? 아까 반정도에서는 24비트로 표현하고, 배정도에서는 뭡니까? 아까 4개에서 8 빼면 얼마고? 문디야? 4입니까? 모르겠어요. 56이가 이렇게 하겠죠. 아시겠나? 여러분, 직접 여러분 뭐 해도 좋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없어도 왜? 컴퓨터가 다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 45.5 실수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정규식으로 바꿔서 요 특히 M 부분을 확률로 만들고, 지수는 따로, 가수 따로 표현해서 엄청 큰 수를 표현하는구나. 요 원리만 알면 되지. 예? 컴퓨터 돌아가는 원리만 알면 되지. 여러분 직접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컴퓨터 배워노? 탁! 알겠나? 이제까지는 마이너스 45.5여도 어떻게 표현되는 거 몰랐잖아.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됐나? 시원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예. 요런 것만 알면 시험 다 맞춘다는 거지.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컴퓨터 내부적인 동작이야. 우리는 몰라. 컴퓨터 내부가 숫자가 들어가면은 고정으로 바뀌었다가 또 아까처럼 부동으로 바꾸고 지랄 당하는 거고. 지금부터 보는 거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는요, 뭐야? 함수입니다. 함수, 펑션. 맵입니다. 맵. 약속입니다. 함수가 뭐야? 약속이 돼, 여러분들. 함수가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다 약속이야. 그래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요 할 때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수치적 표현이라 하고, 이놈은 우리 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알아듣는 방식이라 해가지고 외부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고 시부리라. 이렇게 외부적 데이터를, 비수치적 데이터는요, 우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코드, 약속으로 됩니다.
BCD 코드, ASCII 코드, EBCDIC 코드인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암기하면 돼. BCD 코드는 뭐냐면 이진화 10진 코드, 바이너리 코디드 대신을 가지고 통상 이진화된 10진 코드라고 한다.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하고 6비트 코드로 IBM사에서 개발했는 거예요. 그리고 영소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로 특수형 컴퓨터에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BCD 코드로 만들어진 컴퓨터는요,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2의 6성, 64문자만 알아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표현은 2개의 존 비트가 있고 4개의 유메릭 비트, 즉 디지트 비트, 실제 문자 값을 집어넣는 거고, 2개는 문자의 특성을 나타내요. 문자의 특성은 뭐다? 예를 들면 00가 들어가면 숫자를 의미하고, 01은 대문자고, 뭐 10은 대문자, 0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2비트를 가지고 그 문자의 특성치를 나타내고 나머지 뭐 문자, 예를 들면 00, 0000 이런 뭐 숫자 1이고요. 예를 들면은 01, 001은 대문자 뭐 A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건데 이런 코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다니까. 6비트 코드로만, 즉 BCD 코드로 만들어진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이 A를 입력하면은 6비트 코드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그 6비트 코드, 즉 BCD 코드 안에 들어있는 A가 만약에 A를 110001로 하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A를 치면은 BCD 코드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이렇게 전류값을 흘린다니까. A를 치면은 요걸 출력하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모든 약풍사 A하고 요걸 대응시켜가지고 A를 입력하면 이런 전류값을 내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코드가 뭐다? 6비트 코드가 BCD예요. 그럼 BCD 코드의 문자값 A를 치면 찾아 들어가서 요 값을 출력해 줍니다. 약속이라니까? 이게 함수잖아? 매핑이잖아, 매핑요. 그래서 BCD 코드는 주로 64개의 문자를 다루고 주로 특수형 컴퓨터, 공항, 항공 뭐 쪽이나 뭐 군사 목적이나 뭐 이런 원자력 쪽에 쓰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코드 값을 다 알면은 바로 막 코드로서 바로 1과 0으로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데이터 통신에서 가벼운 해킹 가르쳐 드릴게. 개봉박두 커밍순 해킹 가르쳐주면 별짓 다 하고 말해. 통과. 예, 그래서 6비트 코드의 특성, 시험은요, 요 정도 나오죠. 그죠? 암기하는 정도. 다음 코드를 한번 볼까? 자, ASCII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발음 찌네? 예. 7비트 코드로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죠? 주로 소형 컴퓨터, 즉 PC입니다. PC. 우리 여러분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ASCII 코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SCII 코드 값으로 문자 데이터를 전류값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C, 마이크로 컴퓨터고요. 주로 통신용 장비, 뭐 모뎀이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 멀티플렉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용되는 거고 7비트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7비트로 구성되니까 총 128개의 문자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현재 PC는요. 키보드 128개 문자다. 하나 128개의 문자를 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우리 인간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죠? 여러분 128 문자가 적은 거가 엄청 많다. 여러분이 이 국어는 나라 말씀이 이등기에 따라 서로 사마띠아날세 이런 전자로 어린 백성이 느려고자 할 때에서도 이 국어 여러분 몇 자 가지고 시부리노? 우리 한글 몇 자고? 근데 한글 몇 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영어 몇 자고? 영어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Lord of the 몇 자 가지고 시부리노? 영어 몇 자고? A, B, C, 26자, 몇 자?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표현하고, 욕하고, 사오고, 꼬시고, 강의하고, 다 지랄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128문자를 조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 일본어 몇 자고? 이, 우에오, 가기, 우에오, 다 아직 50검도입니까? 잘한다. 5개의 문자만 하죠. 아프리카 말 어떡합니까? 빠삐, 샤리기, 띵땅, 꿍땅, 두루미야, 싱싱, 꿍땅. 이 아프리카 말. 중국말, 쉥슈쟁강싱, 중문장군망구, 알송이성 프라이데이, 짱구의신 중. 잘한다. 5개 국어. 왔다시와 니뻔노 다이어데슈. 한국노 어미데. 다음 통과. 128문자죠. 그죠? 그리고 존 비트. 문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존 비트 3개고, 실제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유메릭 비트 4개요. 유메릭 비트 다른 말로 디지트 비트라고 해도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EBCDIC 코드가 표준 코드입니다. 표준 코드, 8비트 코드죠. 확장된 이진화 코드라고 하죠. Extended Binary Code, Decimal Interchange 계정은 확장된 이진화 코드다.
확장된 이진화 10진 코드를 하고 8비트 코드로서 IBM사에서 개발했고요. 8비트로 구성하다 보니까 2의 8성 총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256가지 문자. 오늘날 컴퓨터는요, 최대 256개의 문자를 지급합니다. 2의 8성이니까. 그리고 존 비트가 4개고요. 유메릭 비트가 4개니까 더 상세한, 더욱더 세밀하게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ASCII 코드 값이나 EBCDIC 코드 값이나 뭐 BCD 코드 값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령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로 컴퓨터가 대화할 것 같으면 안개이 되겠지만 오늘날은 우리 인간에서는 문자를 그대로 두드려도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자동 변환시켜서 찾아가서 전류값을 흘려줍니다. 그죠? 아시겠나?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부터 다 듣고 나면은 환상적으로 딱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해부되어 버립니다. 이해되나?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버려야 어떤 문제 나와도 다 맞추지. 맞나요? 암기나 했었고, EBC, DIC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막 시부리고, 이따위 공부하지 마니.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리가 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수치적 데이터는 전부 다 뭐다? 코드, 약속된 코드로 표현되는데, 오늘날 컴퓨터와 약속된 코드가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3가지 코드 중에 하나가 컴퓨터에 내장되어서 우리 인간하고 문자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알겠나? 그 문자 코드를 이제 그 암기하는 사람들이 그건 해킹하려고 일과 영어로 막 그 봤지, 그거? 붕 뜨는 거, 그거 뭐, 매트리스 뭐 이런 데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코드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왕 코드 정리하는 김에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3가지 코드를 가지고 컴퓨터가 문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또 특수 목적으로 몇 가지 코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뭐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BCD 코드는요,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하는 코드고, 통상 8421 코드라고 하죠. 8421의 가중값을 갖는다 해가지고 8421 코드라고 하고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문자 코드인 BCD에서 좋은 부분을 생략한 형태고요. 10진수 입출력이 간단하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떻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15 이 15를 BCD 코드로 표현해봐라. 이러면 어떠다? 아까 왜 한 자리를 4자리로 표현합니다. 그죠? 8421이니까, 그죠? 8421이니까 얼마입니까? 5 살려가면 8즉이고, 4 살리고, 요게요. 요렇게 표현되는 게 BCD 코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나? 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고, 3초가 코드는, 액세스상 코드는 방금 어디서 배운 841 코드에다가 3을 더한 코드야. 저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8421 코드에서,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예를 들면 8421 코드에서 여러분 1100은 얼마요? 841 코드에서 84니까 얼마? 아까 좀 잘못됐네. 자, 841 코드에서 여러분 15 넣어야 됩니까? 요거. 잘못됐어. 15는 4비트로 표현되니까 뭐 8 살리고 4 살리고 2 살리고 1 살려야 되겠죠. 그죠? 요거 아까 잘못됐다. 요게 841 코드에서 15입니다. 예. 자, 3초가 코드는 어떻게? 예를 들면은 841 코드로 하면 이거 얼마고? 8하고 4하니까 얼마면 이게 12죠? 3차가 코드에서는 어떻게? 12는 여기에다가 3을 더해야 되니까 얼마고? 3을 더하니까 이게 12입니다. 그죠? BCD 코드에서 여기 12고요. 요거는 3초가 코드입니다. 이게 BCD 코드에서 얼마입니까? 15인데 3초가 코드에서는 얼마고? 12다 이 말이야. 되겠나? 여기 시험에 좀 나와요. BCD 코드에서 3을 더하라 이 말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12를 3초가 코드로 표현하라 하면 어떻게? 자, 12를 BCD 코드로 표현하면 뭐 해야 되나? 8 살리고 4 살리고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3초가 코드로 표현하라 하면 뭐요? 3을 더하니까 15로 표현돼야 되겠죠. 되겠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보스 코드입니다. 자보스 코드는 뭐냐? 셀프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이 코드 자체에서 보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정리합니다. 암기하세요. 자보스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저절로 보수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비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는 BCD 코드요. 비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는 3초가 코드라고 암기해 놓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는 여러분들 가끔 시험에 나온다. 그레이 코드는 주로
BCD 코드에 인접하는 빗들을 XOR 게이트 동그라미, XOR 연산을 하는 만든 코드고요. 주로 변환 작업에 용이한 코드고, I/O 장치라든지 AD 변환기 중에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변환이 이용된다요. 시험에 뭐 나오냐? 이진수를 10진 그레이로 바꿔라. 또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꿔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한번 보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이진수, 여러분 보세요. 1001을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하면 어떻게 바꾼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바로 할게. 자, 이거 이진수 1001을 그레이 코드로 변화하라 하면은, 자, 처음에 1이 늘어옵니다. 늘어오고요. 1과 0을 익스클루시브화 합니다. 1과 0, XOR 게이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나지? 그때 그 시절, 어제 아래 있는 거가, 즉,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과 0이 만나면 뭐다? 결과는 1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0과 0이 만나면 뭡니까? 0이다 이 말입니다. 0과 1에 만나면 뭐다? 1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진수 1001은 그레이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변환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예. 그리고 반대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꿔라 하면은 그레이 코드 1101을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꿔보라 하면 어떻게 한다? 자, 처음에 1은 내려옵니다. 내려왔죠. 자, 요 1과 1에 뭐다? 익스클루시브화. 1과 1을 하면 뭐다? 제로죠, 제로. 오케이. 그리고 또 제로와 제로의 익스클루시브화 뭐 합니까? 요게 제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로와 1을 하면 뭡니까? 제로와 1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1101 그레이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거예요. 맞죠? 알겠나? 예, 요거 아주 쉬워요. 이진을 그레이로 바꿔라 하면 위에서 XOR 연산하고요. 위에서 XOR 연산하고, 그리고 그레이를 이진으로 바꿔라 하면 밑에서 XOR 한다는 거죠. 밑에서. 되겠나? 다시 한번. 이진을 그레이로 변화하면 위에서 XOR 해주고요. 그레이를 이진으로 바꿔라면 밑에서 XOR 해줍니다. 됐나? 좋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 앞으로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상세하겠습니다. 페리티 검사 코드도 있죠. 코드의 오류를 검사하기 위한 코드, 오류 검사 코드로서 한 개의 비트로 오류를 찾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 통신에서요 하는 코드인데, 내가 전송은 1101을 했습니다. 1101을 내가 송신 이렇게 했는데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떤 전자적인 간섭 때문에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잘못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이 코드가 PCB 코드입니다. PCB 코드는 뭐냐면은 보낼 데이터에다가 여기에다가 그죠? PCB를 줍니다. PCB. 이 PCB가 뭐냐면 페리트 체크 비트입니다. 오류 검사를 하기 위한 비트로서 여기에 예를 들면 1을 집어요. 1을 집어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1의 개수를 짝수 개로서 보내지. 그래서 페리트 검사 방법 두 가지야. 우수 페리티, 우수법이 있고, 우수하는 게 뭐예요? 2번. 짝수죠. 2번법이 있고, 기수법이 뭡니까? 기수법 5다. 홀수죠, 홀수. 그래서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짝수계로, 수신책에서는 뭐다? 1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야. 그래서 1의 개수가 이거 포함해서 짝수계로 들어오면, 아하, PCB, 이거 오류가 없구나. 근데 계산했는데, 이렇게 들어와버렸다. 홀수다. 하면 이게 오류가 터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1의 개수가 짝수계로 들어오면은 우수법에서 에러가 없는 거고요. 개수법은 어떤 거고, 1의 개수를 홀수로 해서 보내가지고 수신책에서 1의 개수를 카운트해 홀수면은 에러가 없고 짝수면은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데이터 통신에서 아주 상세히 합니다. 그래서 요런 코드도 있고요. 또 해밍 코드는요, 이 PCB는 오류 검사밖에 안 되지만 해밍 코드는 오류 검사 및 수정까지, 잘못된 수정까지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죠? 일단은 암기해 놓죠. 해밍 코드는 뭐다? 해밍 코드는 오류 검사 및 수정까지 가능한 코드고요. 이렇게 됐고, 자, 방금 배운 것들 코드를 분리해 보면요, 가중치 코드는요 BCD 코드, 일명 841 코드, 이거 외에
241의 가중값을 갖는 코드가 있고 841도 있고 요 비키너리 코드도 있고요. 5111 코드도 있고 링카운터 이런 것들은 주로 가중치 코드입니다. 잠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비가중치 코드에는 대표적인 게 3초가 코드, 그레이, 존슨, 이알로보 이런 게 있고요. 자보스 코드는 코드 스스로에서 보수값을 구해주는 코드로서 3초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류 검출용 코드는 해밍 코드는 수정까지 가능하고 PCB 검사 가능하고 비키너리 코드, 링 카운터 이런 것들은 다 오류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코드를 한번 정리해봤다. 그죠? 왜? 실은 이 부분들은 네 번째가 데이터 통신에서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서는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눈요기 정도만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나?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한 데이터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죠? 아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 방금 현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놈이 문제가 내도 다 맞춰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했는 거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중계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접속도 많고 인기가 짱이네. 돌아온 JJH.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제 보니까 합격해놓고 내가 생중계 한다 하니까 들어가 또 보더라고. 너무 재밌다고. 교수님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유비쿼터서실에 선두주자 되겠다고. 그래서 합격한 놈들도 들어가 보고, 야, 합격한 놈들 빨리 빠져나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가 아니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합격해놓고 대가리 끄덕 들고 지금 앉아가 또 수업 듣고 말이야. 에?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좀 자제해주세요. 에? 돌아온 짱구.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재미나게 저도 이제 주어진 시간 열심히 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칠턴 주었던 스승과 제자. 그래서 내가 제일 여러분 행복한 게 뭐야? 비록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내 강의 듣지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한 제자, 스승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내가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합격만 시켜주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JJH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강의.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과 나는 스승과 제자로서 지내야 되겠지.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저씨 하면 때려치겠다. 영원한 스승 JJH. 다음 시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타락을 붙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한 방에 끝내고 시원하게 컴퓨터 한번 정리하자. 알았나 병태 순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오늘 고생하셨죠? 내일 또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